안녕하세요. 포한션입니다. 7장 뒷부분 정보통신 기술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교육을 발표하겠습니다. 본절에서는 유학이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교육의 맥락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라운치와 동료들은 유아의 의사소통, 상호작용, 발견과 문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서 디지털 자료로서 정보통신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소개와 구성 자료, 작업과 놀이 자료, 의사소통과 공유 자료, 온라인 프로젝트 자료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러한 모력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필자는 소개되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교육의 정보통신기술 활용 사례는 자료가 제공하는 상호작용 유형에 의해 조치되었습니다. 비연결적 상호작용, 수동적 상호작용, 협력적 상호작용으로 구분합니다. 비연결적 상호작용은 응용 프로그램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지 않는 독립형 컴퓨터나 네트워크 컴퓨터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수동적 상호작용은 사용자는 고정된 온라인 자료를 단순한 방식으로 보거나 상호작용합니다. 협력적 상호작용은 인터넷을 통하여 학습에 필요한 진정한 합력하고 그 기회를 활용하여 사용자 자신이 온라인 콘텐츠를 만든 것입니다. 제가 발표에서 주로 이 세 가지 상호작용 유형별로 책에서 나오 있는 그리고 제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활용하는 통신 기술에 대한 사이트와 프로그램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연결적 상호작용입니다. 이 장에서 주로 온라인 자료를 인용하지만 인터넷을 요구하지 않는 응용 프로그램도 중요한다고 합니다. 비연결적 상호작용은 자료의 설계와 구성으로 유아를 바쁘게 만든 것입니다. 비연결적 상호작용은 주로 네 가지 부분을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개방형 소프트웨어, 특히 칠하기 프로그램, 영상과 소리 편집기, 동영상 소프트웨어입니다. 요새 사람들이 아이패드를 컴퓨터보다 많이 쓰기 때문에 칠하기 어플도 엄청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카르라는 어플을 씁니다. 다양한 색을 이용해서 자연에 관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이거는 어, 이 그림을 제가 심심하게 그렸는데 사실 막 그냥 색만 치니까 아무거나 색깔을 그려도 이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영국의 컨트 유아정보통신기술 사이트를 방문하며 유효한 비연결적 활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계절과 환경, 동물과 같은 주제별로 논리 계획을 구분되어 있습니다. 동물 주제 활동 중 하나는 카메라를 사용해서 동물의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동물에 맞는 소리를 녹음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아이폰에 자체가 탑재할 거 있는 메모지를 생각납니다. 메모지에서 어, 다양한 동물 캐릭터 있기 때문에 동물을 통해 만들면서 녹음할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 편집 관련해서 아이폰에서도 이미 있는 어플을 활용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이 어플에서 바이올린, 피아노, 기타 등 너무 많은 악기를 있고 어디든지 그 악기를 연주할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녹음을 할 수 있어서 나중에도 부모나 친구나 공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웹페이지, 동영상, 슬라이드쇼와 같이 교사가 개발한 자료입니다. 저는 지속 가능성에 연결해서 유튜브 채널을 하나 추천드립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아이들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환경 지시에 관한 영상이 있을까 싶어서 많이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 채널에 주로 지구과학, 생태학, 기상학 등등 지식을 유아들 쉽게 이해하는 애니메이션 형식으로 만들고 영상을 보통 3, 4분 되어서 아이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세 번째는 디지털 카메라와 다른 기기를 사용해서 정원 구성과 같은 지속 가능 실제 사례를 촬영해서 바로 접속하여 가족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주로 그 구글 회사 제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구글 Art and Culture를 제가 우연하게 깔아서 썼어요. 환영하는 것이 엄청 많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를 저희 그 책상인데 AR 기술로 새를 실제 책상 있는 것처럼 찍는 것 사진입니다. 그리고 자유박물관 동식물에 관한 정보를 다 AR로 이 사이트에서 볼 수 있어서 탐색하는 것, 할 수 있는 것을 너무 많아요. 저는 아이가 아니지만 성인으로도 항상 흥미롭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공유에 대해서 저는 주로 이 구글 포토스 사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바로 업로드 할 수 있고 같은 계좌를 로킹하시면 모두 기기에서 볼 수 있고 공유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 293페이지에 유아와 같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의사소통하고 미디어 전시 과정의 탐구를 위한 비디오 교과물을 혹은 창의적 도구를 사용한 것을 유아들이 이 과정에서 자신의 만든 것에 대한 반성을 통해 과학 기술뿐만 아니라 내러티브와 다중 매체를 이해하게 되었고 청중에 대한 인식과 비판적 기술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학교와 지역 사회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의 홀리코프 유치원에서 햇빛과 비의 저장과 사용라는 지속 가능 프로젝트를 해서 유아들의 이 사이트를 계획하는 것이고 도와주고 유아들은 사이트를 계획하는 것을 도와주고 지중해 물 탱크와 배관 설계하기도 하고 줄자과 같은 나이 적합한 도구를 사용해서 거리 측정도 합니다. 비연결 활동을 유아가 자신의 주변 세상에 대해서 이해와 연결을 깊이 알아가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동적 상호작용입니다. 수동적이라는 것은 온라인 자료를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는데 쓰거나 개인화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 어스를 통해 지구를 날 수 있게 됐고 잘 알고 있는 장소를 비행기에서 내려다보거나 근접하여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개발된 주요 지역을 방문할 수 있고 이것은 다른 석시지에 대한 유아의 이해와 토론을 자극할 수 있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재에서 언급한 Welcome to the Planet 사이트는 이제는 나사 사이언스로 이름을 바꿨는데 이 사이트를 통해 교사는 선택한 행성 영상을 더 자세히 보여줄 수 있고 행성의 개요를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들 스스로 이런 사이트를 방문하도록 권역할 수도 있고 학생들의 역량과 문해 수준에 따라 적합한 과제를 제시하고 이것이 지원할 수 있으므로 피자를 소개해 봤습니다. 호주의 와터워치라는 사이트는
호주 주요 사회의 수지를 검토하고 수로를 접근적으로 보조하기 위해서 제공된 것입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resources에서 누르고 여기 출판물에서 빅토리아 강에 대한 소개, 보고서, 설명서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 빅토리아 강에서 어, 여기 now and then 이거 클릭하시고 여러 가지 물별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연관성과 보고서도 같이 제공합니다. 다양한 생물에 관한 정보를 읽고 인쇄해서 URL랑 소개하는 것도 흥미롭겠다고 피자는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education에 들어가 보시면 river detectives, 하류 탐정, 그리고 education resources, 교육 자원을 여러 가지 교육 지원 계획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아니면 다운받아서 지속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포스터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환경에 초점을 둔 지역 사회단체를 보통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는데 잘 알려진 장소와 사람을 활용하며 학습에 자극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크캠이나 가상 여행도 수동적인 자원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지속 가능성 주제에 관련된 사례는 시드니 수족관과 캔버라에는 호주 국립박물관에 웹캠이 있고 박물관 여행은 건물의 전망과 원주민의 문화와 역사를 담은 다양한 특정 전시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그리고 수동적 상호작용에는 단순한 게임도 포함합니다. 덴버 동물원 사이트에서 동물에 대한 작은 게임을 제공됐고 어린이 맨체스터 대학교 사이트에서 신체과 약물, 에너지와 환경, 지구와 우주, 치아와 모기 등 다양한 본무의 주제를 제공합니다. 책의 사이트는 시간이 지나면서 바꾸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PPT에서 같이 넣었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관심이 있으신 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협력적 상호작용입니다. 협력적 상호작용은 Web 2.0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Web 2.0는 소셜 네트워크와 블로그와 같은 활동에 붙여진 대중적 명칭입니다. Web 1.0 사이트와 Web 2.0 사이트의 결정적인 차이는 사용자가 인터넷을 읽기보다는 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을 사이트를 통해 일상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유아가 참여할 수 있는 협력적 상호작용은 자료와 온라인 프로젝트에 대해 함께 의사소통하고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협력적 요형을 이렇게 유아의 학습 경험의 부분을 들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더 비판적으로는 유아가 잠재적으로 위험한 온라인 공감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학습을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라인상의 유아의 안전을 보장하는 기술적 안전적 프로토콜을 설치하면 가능합니다. 안전하고 성공적인 온라인 상호작용에 유아를 참여하게 하는 교사로 미국 디어필드 유치원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유치원의 학급의 나성형 사진을 게시물을 통하여 제시된 영상을 학생들에게 자신의 주립공원 가던 현장 학습 경험을 회상하게 하고 진행 중인
학습의 대화에 비계 설정을 하는 간단한 방식입니다. 이 자료들은 또한 학생들이 가정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교실에서 가정까지 확장됩니다. 유학 자신을 포함하여 가족과 타인 웹사이트에 글을 남겨 학습의 기회를 추가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관련해서 그 실습 갔을 때 장면을 떠올랐어요. 제가 그때 한 화동의 하나가 유아들이 집에서 키우는 애완동물을 학부모님께서 부탁해서 사진을 사이트에 올렸고, 교실에서 나의 좋아하는 애완동물을 소개하는 활동이었습니다. 유아들이 되게 활발하게 애완동물이나 자기 동물원에서 봤던 동물을 소개해봤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통해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어, 아이들도 너무 어색하지 않고 신나게 소개했으니까 인상을 깊었던 것 같습니다. 유아들도 온라인 교육 과정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에 우리도 많이 적용할 거 있죠. 개인은 학교간 혹은 글로벌 스쿨 프로젝트과 같은 비영리 단체를 통해 협력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프로젝트는 명백한 교육 과정 목표를 설정한 후에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모두 빈번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를 위해 특별한 소개된 온라인 프로젝트의 사례로는 유이 사이트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이제 없어졌는데 이 프로젝트는 여행 친구 억새 앵무새 인형으로 방문하는 여행 장소에 게시합니다. 교사는 유아들과 함께 유이 방문지에 영상을 올리고 활동 소개하는 방문 일지로 작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보망에 적장되고 달력처럼 제시하니까 날짜를 클릭하며 유이가 어디에 있었지 무엇이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유이의 모험을 따라가면서 커다란 즐거움을 얻게 됐고 이 방문을 통하여 창의적 활동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유아들 이런 프로젝트를 통하여 가치 있는 정보 통신 기술 획득하고 이 토종 호주새에 대한 관심도 갖고 참여하면서 학습하게 됩니다. 협력적 활동들은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교육, 특히 문화, 관습,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높이고 다른 사람들과 작업하는 진정한 경험을 얻는 데 적절합니다. 이 활동들은 높은 디지털 문해 능력을 제공하고 인터넷 안전과 유아 교육의 원리 둘 다 기초하여 유아의 학습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보통신 기술에 관련해서 VR 가상현실 기술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다 들어보신 것 같지만 가상현실 기술은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저는 몇 년 전에 가상현실 기술을 관심이 가져서 VR 기계를 구입했는데 어쨌든 하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맞게 줌처럼 회의를 할 수 있는 어플도 개발되었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Where you could shake your teammate's hand and feel together even if you are continents apart. Where the rules of physics don't exist. And everything is designed to make your meetings more productive than ever. Where the whole space around you is your blank canvas.
이거를 가상현실 기계를 이용해서 회의를 만들고 또 그 회의에서 현실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 제가 이거 보고 너무 신기하다고 느껴서요. 또는 우리 미래에도 좀 가상현실을 어떻게 적용 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새로운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 탐색해 보니까 거기서 강의도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 가상 현실에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It is cold and very transparent. So here he's talking about the magnetic rock. That sounds quite scientific, right? He's using, it's a phrase which only uses terms which would be at home in modern science. Then he says, though, and it is better when it comes from wild animals rather than tame ones, and from males rather than females, fo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ir food. Okay, now 이거는 저는 가상현실에서 연구 옥스퍼드 도서관의 강의를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야생 동물에 관한 어떤 교수님이 발표해 주셔서 너무 재미있게 들었어요. 여기에 저만 혼자 있는데 만약에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시면 같이 상호작용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있는 것처럼요. 그리고 우연하게 여기서 대구 가스 총회를 만들 홍보 회의도 발견했습니다. 이 회의를 들어가서 한국 그리고 대구에 대한 대표적인 관광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원을 소중하고 절약하는 주제여서 여러 가지 넉세 환경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가상 현실을 통해서 자연, 바다, 우주에 대한 경험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조카가 몇 명 있는데 가끔 저희 집에 와서 이거를 이용해서 영상을 보고 동물을 바로 앞에처럼 보여서 유튜브에 영상을 보는 것보다 훨씬 재미있대요. 이렇게 동물들은 바로 앞에 나타나는 것은 자연에 대한 아이들 좀 더 관심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 기술을 아직은 뭐 두꺼운 안경도 써야 되고 제한이 좀 많나지만 나중에 더 잘 발전하면서 아이들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이들의 자유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너무 기대가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문화적, 기술적인 모든 형태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관심은 교육을 위한 도덕적 임무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방법으로 잘 어우러진 정보통신 기술은 이 과정에 접근적인 실제가 됐고 특히 유아가 함께 갈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함께 간다는 것은 학급 간, 가족 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대륙의 학교 간에도 송출될 수 있답니다.
정보통신기술 환경과 지속 가능성의 쟁점에 대한 유아 학습을 지원하고 촉진하는데 사용될 때 독특하고 간략한 학습 경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필자는 우리 유아 교육부터 시작해서 풍부하고 적작하는 학습 경험과 기회를 통해 세계와 공유하고 비연결적, 수동적, 협력적 디지털 도구를 통해 깊이 있는 학습으로 이끌어서 유아들이 세계를 더 나은 장소로 만들도록 돕자고 합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 토론거리를 홍예화 선생님이 준비해 주셔서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